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오늘 모든 분들이 하루를 잘 보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만이라면 다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말인데요. 그런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시장을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내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가운데 각각 1.67%와 2.15%가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마무리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기분 좋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도세가 강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인데요. 오늘 개인들은 홀로 1351억 원을 순매도한 데 반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45억 원, 502억 원을 순매수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투자를 하고 있을 만한 국내 상장된 분야별 주요 ETF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국내 우량주와 미국 우량주에 투자하는 모든 ETF는 오늘 모두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ETF는 각각 4.32%와 4.41%가 상승을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특정 테마를 추종하는 ETF들보다는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낮은 편이고 S&P 500은 물론이고 나스닥 100의 성과도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성과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팡플러스와 미국 테크 탑10 ETF 역시 각각 4.8%하고 3.44%로 크게 상승을 했지만 미국 팡플러스 ETF는 고점 대비해서 역시나 아직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반면 미국 테크 탑10 ETF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역시나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고 오늘만큼은 기분 좋은 일일 변동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반도체 ETF는 거의 7%가량 상승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고점 대비해서도 다시 마이너스 10% 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된 ETF들은 모두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글로벌 투자가 가장 안전한 것인지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가 고점 대비해서는 가장 낮은 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ETF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도 다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올라선 상황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ETF는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2차전지와 함께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오늘 정말 대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았는데 유일하게 국내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만 마이너스 1.43%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는 두 개의 ETF는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빠져있기 때문에 당분간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타버스 ETF와 글로벌 클라우드 ETF는 그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크게 상승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역시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오늘만큼은 모두가 상승의 붉은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성과가 아주 좋은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배출권 ETF가 올해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올해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5%의 성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힘든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다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혜자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명품에 투자하는 ETF, 중국판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원유에 투자하는 ETF 목록입니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차이나 가창판 ETF만 마이너스 1.23%가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모두는 플러스의 성과로 하루를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경제적 혜자기업에게 투자하는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ETF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원유와 관련된 ETF들도 지속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모든 분야별 ETF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도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증시의 흐름을 좋게 돌려놓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동안의 높은 PER 수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루에도 10에서 20%씩 급락하는 무서운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쟁에 대한 불안 요소도 떠오르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무사한 것은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의 높은 PER 수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모두 다 급락을 받고 있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페이팔이 좋지 못한 실적에 마이너스 24%가 급락을 했었고 구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스도 시간의 장에서 좋지 못한 실적에 마이너스 22%나 급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과연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미국장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모주로 아주 뜨거운 이슈를 몰고 왔던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2차전지와 관련된 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 기업들도 힘을 내서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고요. 저는 국내 기업들의 잠재력을 믿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 외국인 자금 약 28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조 3,782억 원이 순유출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는 대조되는 전망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데 MSCI 신흥국 ETF 관련 패시브 자금 134억 달러가량이 한국 증시에 유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으로 승격이 되면 이 돈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MSCI 선진국 ETF 관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유입되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금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투자자분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투자 종목들이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메타버스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올 1월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들이 과연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건전한 조정이라는 의견과 메타버스는 지나가는 일시적인 테마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가 일시적인 테마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지나갈 테마에 엄청난 투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테슬라 역시 항상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비롯한 미래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들은 높은 PER로 인해서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더 상승하기 힘들 거라는 의견에는 좀처럼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역시나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실제로 실적을 잘 내는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성장에 여력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 잘 판단해 보시면 답은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마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그런 만큼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정말 5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의 종목으로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정보들을 공유해가면서 성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오늘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수고하면 다시 정비할 수가 있는 주말이 오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